신인간혁명 제12권 이케다 다이사쿠 신록 반드시 새로운 아침은 온다. 아침은 희망이다. 마음의 희망을 품은 사람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즐겁다. 자, 출발이다. 황금의 문을 열어라. 생명의 문을 열어라. 새로운 세기의 바람은 스치듯 지나가고 희망의 물결은 푸른 해원의 금물결, 은 물결이 되어 뛰어오른다. 새로운 인생의 출항을 알리는 징을 힘차게 쳐서 드높이 울려라. 존귀한 사명에 있는 우리는 지금 결전의 대항해를 시작하였다. 나의 벗, 나의 동지들과 함께. 1967년 5월 3일, 야마모토 시니치가 회장에 취임한 지 7년이 되는 이날, 제30회 본부총회가 료코쿠에 있는 니혼대학교 강당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32세의 젊은 회장이 탄생했던 7년 전과 마찬가지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으며 눈부신 햇살을 흠뻑 받은 실록의 가로수가 산들바람에 흔들렸다. 개회식에 앞서 음악대와 고적대 1200여 명이 대규모 퍼레이드를 벌였다. 행렬이 지나는 도로 양쪽 인도에는 학회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청년들의 약동감 넘치는 연주 행진에 뜨거운 환희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음악대 속에는 나팔꽃 모양의 커다란 악기를 메고 연주 행진을 하는 멤버도 보였다. 수자폰이라 불리는 그 악기는 무게가 무려 15kg이나 되는 관악기로 어깨에 메고 양손으로 감싸 안듯이 연주하는 악기였다. 그 무거운 악기를 들고 약 5km에 이르는 거리를 행진하며 연주한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중노동일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의 표정은 한없이 밝았다. 퍼레이드는 참으로 질서정연했다. 그 속에는 젊은 생명들이 발랄하게 약동하며 빛나고 있었다. 오전 8시가 지나자 회합 장소인 니혼대학교 강당은 회합에 참석하려는 사람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장내 연단에는 축이라는 커다란 붉은 글씨가 쓰인 큰 흰색 막이 걸려 있었다. 또 그 아래에는 묵큰 붓글씨의 흔적도 선명한 회장 취임 7주년 기념이라는 글자가 살아있는 듯 춤추고 있었다. 식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환희가 불타올랐고 두 뺨도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신이치와 함께 투쟁했고 함께 울고 웃으며 광선유포를 위해 달려온 동지들이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인생의 고뇌를 극복하고 숙명을 전환하여 자신을 빛내온 사람들이다. 그런 만큼 모든 벗들은 한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설레는 가슴을 안고 여기저기에서 달려왔다. 참가자들은 두근거리는 가슴의 고동을 진정시키며 개회를 기다렸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말했다. 고난 속에서 의연하게 일어선 사람을 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는 것은 없다. 이윽고 오전 11시 반이 되자 해외에서 답지한 축전을 소개하였다. 가장 먼저 저 멀리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보내온 축전을 소개하였다. 회장 취임 7주년을 삼가 축하드리며 아프리카 왕포를 위해 매진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이지리아 동지 1동. 세계의 동지들이 기쁨과 결의를 담아 보내온 축전을 연이어 낭독할 때마다 커다란 박수 소리가 반구형의 거대한 천장에 울려 퍼졌다. 이런 광선유포의 확대는 바로 야마모토 시니치가 12회에 걸쳐 세계 5대주를 뛰어다닌 분투의 결실이었다. 마침내 정오가 되었다. 야마모토 시니치 회장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입장했고 곧이어 개회가 선언되었다. 개회사에 이어 주조 기요시 총무로부터 신이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이후의 발자취를 발표했다. 지난 7년간의 전진은 참으로 훌륭한 대위협을 쌓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야모토 선생님은 은사 도다 선생님의 모든 유명을 실현하셨습니다. 그 성과들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회장에 취임하시기 전 우리 학회는 세대수가 140만 세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재임 7년 동안의 광선유포는 크게 전진하여 이제는 625만 세대가 되었습니다. 국내 지부 수만 해도 61개에서 3,393개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또 야마모토 선생님은 미래로 웅비할 봉추들의 조직인 고등부, 중등부, 소년, 소녀부를 결성하여 광선유포 후기의 대화와 같은 흐름을 만드셨습니다. 게다가 교육부, 예술부, 학술부 등 문화 창조를 위한 각 부도 창설하시어 다채로운 인재들이 계속 육성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널리 사회에 새로운 인간 문화의 빛을 보내기 위해 음악과 예술 분야에서도 민주음악협회 약칭을 설립하셨고 학술 연구 분야에서도 동양철학연구소, 발족 당시는 동양학술연구소 등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도 공명당을 창립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속가중학교와 고등학교 건설이 내년 개교를 목표로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속가대학교도 개교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조 기요시는 해외 멤버가 약 15만 세대로 확대되었으며 미국 본토인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새로운 사원이 개원한다는 내용 등을 발표한 후 힘주어 이렇게 끝을 맺었다. 사실 이러한 대위협과 큰 발전은 야마모토 선생님이 오랜 기간 불철주야 광선유포만을 생각하시며 실로 갖은 수고와 노력을 다하셨기 때문이라고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진심으로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선생님에 대한 보훈의 일념을 불태워 새로운 결의와 용기로 다음 7년을 향한 대전진을 함께 맹세합시다. 큰 박수가 노도와 같이 물결쳤다. 그것은 참석자 모두가 주조와 같은 심정이라는 의미였다. 그렇지만 야마모토 시네치는 동지들의 아낌없는 갈채를 받으면서도 왠지 죄송함을 느꼈다. 그는 분명 지금까지 7년 동안 정신없이 필사적으로 달려왔다.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집으로 돌아간 적이 없을 만큼 동분서주하는 나날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원체 몸이 약했던 그는 몸 상태가 최악에 이를 경우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더욱 채찍질했다. 동지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만히 쉴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신이치는 회장 취임 당시 광선유포와 동지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한 몸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때문에 격렬한 투쟁을 당연한 자신의 당면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 자신의 격렬한 투쟁을 바탕으로 학회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신심에 연려하기를 염원했다. 그러나 회원 대다수는 광포야말로 내 인생이라고 이라 정하고 날이면 날마다 전력을 다해 함께 뛰어주었던 것이다. 신이치는 학회원들의 그런 씩씩하고 갸륵한 모습을 매일 눈물겨운 심정으로 봐왔다. 그리고 그런 동지들의 용감한 투쟁이 있었기에 이 7년간의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몇몇 간부들의 인사가 끝나자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뒤흔들었다. 드디어 참석자 모두가 고대하던 신이치의 강연 차례가 된 것이다. 신이치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지금까지 우리 학회가 이 7년 동안 전개해온 활동은 항해에 비유하면 가까운 바다의 항로를 항행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든 훈련을 마치고 위대한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태평양의 거친 파도에 맞서 씩씩하게 출범할 장거의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신해치의 그 한마디에 동지들은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큰 박수를 보냈고 그 환희의 맥박은 점점 더 크게 뛰었다. 이어지는 젊은 신이치의 맑은 목소리는 모든 이들을 매료시켰다. 광포의 제2라운드가 될 앞으로의 7년은 학회가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의 역사보다도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것은 광선유포 달성의 승부를 결정하는 그 기초를 다지는 7년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성인의 유명을 완수하고 인류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단호히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신심의 영웅이 되어 또다시 나와 함께 용감하게 투쟁하며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들은 너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호응했다. 이어서 신이치는 학교의 오랜 염원이던 정본당의 완성 시기에 대해 말했다. 정본당은 7개의 종 중에 제6의 종을 올리고 나서 제7의 종이 시작되는 1972년에 완성된다고 했다. 그리고 부연하여 과거에 세워진 세계적 권위의 건축물들은 권력자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며 그 그늘에는 수많은 백성들의 한탄과 고통이 서려 있는 것이지만 우리 정본당은 민중의 성의와 환희로 건립되는 본문의 계단이며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중이 건립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여기서 신이치는 현대 사회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안목으로 인간 소외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현실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속에 불법자가 가져야 할 진실한 삶의 자세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사상가와 지식인이 염려하는 문명의 정돈, 침체하여 나아가지 못함, 상태와 같은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성 상실, 즉 인간 소외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이는 물질 문명과 기계 문명의 눈부신 발달에 비해 정신 문명이 뒤떨어져 인간이 주체성을 잃고 생명의 존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먼저 생활의 모든 부문이 기계화되어 인간은 기계에 복종하여 움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주인이고 인간은 하인이라는 관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기업 등에서도 기계화와 합리화를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관료 기구에서 보여지듯이 조직이 방대해져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그 조직의 톱니바퀴에 불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조직 그 자체가 거대한 메커니즘 체제이 되어 개인 의사를 초월하여 움직이고 있으므로 개인은 말할 수 없는 무력감과 허무함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그저 이것을 받아들이고만 있는 것이 오늘날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스스로가 주체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기약 없이 그저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매우 나약한 정신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삶의 자세와 사고방식의 확고한 기준이 없는 점에 기인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그때그때 충동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마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신이치는 이 밖에도 핵무기의 위협 등을 예로 들며 기계 문명과 물질 문명에 짓눌려 인간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명확하게 파헤쳤다. 그는 인간 소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야만 한다고 항상 생각했다. 신이치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계 문명의 힘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강한 자신을 만드는 것이 간요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주가 되어야 할 사상과 종교가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호소했다. 그런데 서양 자본주의의 기반이 된 기독교도 또 공산주의도 정체의 상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색신부리의 위대한 생명 철학, 즉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야말로 새로운 정신 문명을 열어 갈 힘이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신이치는 결의를 깊이 다지며 이렇게 끝을 맺었다. 우리 다 함께 생애,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땅 위를 달리는 사자왕처럼 정정당당하게 창공을 누비는 독수리처럼 자유자재로 활기차게 사상계와 종교계의 왕자라는 자각으로 니칠의 문화로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법전을 끝까지 관철합시다. 참석자 모두는 야마모토 시니치의 열화와 같은 강연을 듣고 눈앞이 확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저마다 생활고와 병, 그리고 가정불화 등을 신심으로 극복한 체험이 있었기에 불법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인간 소외라는 큰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불법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는 당혹감을 느끼는 멤버도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신이치의 당혹감을 느끼는 그렇지만 신이치의 이 강연을 통해 인간 소외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불법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깊이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와 동시에 그곳에 모인 동지들은 자신들에게 인류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해결하는 불법자의 사명과 책임을 깊이 촉구하게 되었다. 이윽고 회합의 마지막 순서인 학회가 합창으로 이어졌다. 지휘는 그해 1월에 총무가 된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맡았다. 그의 지휘로 승리를 향한 노래 합창이 끝나자 사회자가 제안했다. 여러분, 야마모토 선생님께 학회가 지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두 큰 박수로 호응했다. 참석자 모두가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 신이치는 미소 띤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 의사를 밝히고 부채를 들고 일어섰다. 순간 큰 함성이 메아리쳤다. 이젠 회장이 학회가를 진두지휘하게 된 것이다. 언제나 회장의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승리하는 학회에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용감하고 장중한 위풍당당의 노래, 곡조가 흘러나왔다. 모두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희망 가득한 얼굴로 보내는 박수 소리는 하나가 되어 장내에 더욱 높게 울려 퍼졌다. 탑악의 이 누리에서 학회의 나아가는 앞길을 막는 자는 그 누구냐? 시네치의 지휘는 웅혼하고도 우아하여 마치 거대한 복수리가 춤을 추는 듯했다. 다음 7년간도 나는 힘닿는 데까지 이 생명이 다하도록 광선유포를 단호히 계속 지휘하겠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보여주는 출진의 춤이었다. 시네치의 당당한 지휘를 보고 동지들도 그러한 결의를 느꼈는지 박수 소리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모두의 눈동자도 더욱더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본부 총회는 야마모토 회장의 지휘 아래 새로운 전진과 승리를 맹세하는 대합창으로 막을 내렸다. 창가의 용장들은 또다시 광선유포라는 끝없이 펼쳐진 실록의 전야를 경쾌하고 씩씩하게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본부 총회가 있은 지 열흘 후인 5월 13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미국을 거쳐 유럽 각국을 순방하는 여행길에 올랐다. 세계 광포의 제2라운드를 향한 대전진을 한 발 앞서 시작한 것이다. 신이치에게 휴식이란 없었다. 그것은 신이치가 아직 광선유포가 되지 않은 동안은 신명을 버리고 수력 홍통을 해야 할 것. 어서 1618쪽이라는 어서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갈 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것이 니치렌 대성의 불법을 계승하는 길이며 창가의 정신이기 때문이었다. 시니치가 처음 방문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하와이, 로스앤젤레스, 뉴욕을 방문한 후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을 순방할 예정이었다. 이 여행에는 이즈미다 히로시 이사장과 주조 기요시 총무 일행 외에 아내 미네코도 동행하게 되었다. 또한 이 여행은 하와이 호놀룰루 등지에서 거행되는 사원의 입불식을 위해 종문의 니타스 법주 일행을 안내하는 여행이기도 했다. 신이치가 도쿄를 떠난 것은 5월 13일 오전 10시 반이었지만 시차 관계상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후 10시경이 되어서야 호놀룰루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음 날인 13일 정오, 하와이에 세워진 혼세이사에서 이불식이 거행되었다. 창공에 빛나는 여름 태양이 눈부셨다. 이 사원은 하와이 회관에서 1.5km 떨어진 조금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다. 이불식에 참석한 사람은 대표 200명 정도로 제한했는데 이 당시에 하와이 멤버는 이미 2,000세대를 넘은 상태였다. 7년 전 10월, 시네치가 세계 평화를 위한 여행의 첫 발을 이 하와이의 땅에 새겼을 때 자담에 참석한 인원은 고작 30여 명에 불과했다. 그랬던 것이 이제는 태평양의 일대 거점으로 발전하여 회관에 이어 사원까지 건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7년 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동행 간부들은 실로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발전한 모습에 새삼 놀라워하면서도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동지 한 사람에게 보낸 신이치의 철저한 격려였다. 어떤 조직이나 운동을 막론하고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간이다. 그 인간이 일념을 전환하고 사명을 자각하여 일어서서 최대의 힘을 발휘한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지도라는 눈에 띄지 않는 착실한 활동이야말로 광선유포의 생명선을 잡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것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하와이를 처음 방문했을 때에도 촌음을 아껴가며 몇 번이고 멤버들과 대화를 거듭했다. 자담회에서도 질문 시간을 통해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흐느껴 우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괴로워하는 것에서부터 그의 행동은 시작되었다. 호텔에서도 개인 지도에 여념이 없었다. 여하튼 대화를 끈기 있게 계속하여 아낌없이 사명의 종자를 심고 희망의 바람을 보내며 모두의 일념을 바꾸어 갔다. 그 후로도 신이치는 하와이를 방문할 때마다 개인 지도를 거듭했다. 대화를 통한 일념의 전환, 바로 거기에 승리를 확고히 하는 모든 열쇠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광선유보의 제2라운드가 될 새로운 7년을 향한 세계 여행지로 재차 이 하와이에 첫 발을 새긴 것에 감회를 느끼며 혼세이사에서 거행된 이풀식에 임했다. 이번 여행에서도 그가 결의한 것은 7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 격려하여 그 가슴 속에 사명의 씨앗을 심는 일이었다.
그 일 이외에 광선유포가 비약하는 왕도는 없기 때문이다. 신해치의 일정은 각종 행사와 니타스 법주 일행의 시찰 안내 등으로 꽉 짜여 있었다. 그런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신해치는 잠시라도 짬을 내어 멤버들을 격려하는 일이 자신이 해야 할 의무라고 여겼다. 이불식에 이어 기념 촬영을 하고 야자나무 기념 식수가 있었다. 그런데 신이치는 그 틈에도 잇따라 멤버들에게 말을 건네며 악수를 나누었다. 기념 식수를 마친 신이치는 곧바로 하와이 회관으로 향했다. 그 곳에도 다른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관으로 들어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다. 신이치는 그들의 손을 힘껏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면서도 상대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어떤 노인에게는 이렇게 격려했다. 언제까지나 오래오래 사십시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지위나 명예를 손에 넣었는가, 넣지 못했는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발랄하고 기쁨에 찬 마음으로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았는가입니다. 지금 어르신의 모습 그 자체가 지금의 신심의 훌륭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에게는 이렇게 격려했다. 신심의 영웅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지지 말고 그대 자신의 광포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나 자신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며 그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인생의 재산이 된다. 신해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가장 적절하게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 혼의 금선,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결을 울리며 환희의 선율과 용기의 선율을 연주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있은 협의회에서 일본계 현지 간부가 신이치에게 질문했다. 선생님께서 저희 멤버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말씀 내용이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딱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나는 누구에게든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신이치의 대답은 그 한마디뿐이었다. 사실 그에게 특별한 비결이나 기교는 없었다. 신이치가 말한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 즉, 진검이라는 두 글자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진지하면 용기가 생긴다. 힘도 솟고 지혜도 떠오른다. 또 진지한 사람에게는 거만이나 방심, 태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는다. 그리고 진지함 속에는 굳고 야무진 마음과 씩씩한 생명이 바라는 성실한 인격의 빛이 있다. 신이치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적확한 격려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일생에 단 한 번뿐이 인연이라는 심정으로 매 순간순간 혼을 완전 연소하여 격려했기 때문이다. 상대의 기분은 어떤가, 무엇을 고민하는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등 일념을 예민하게 통찰하고 발심과 성장을 기원하며 모든 혼을 담아 말하는 것이다. 스니치는 온갖 장소에서 끊임없이 멤버들을 격려했다. 이동 중인 차 안에서 차를 운전하는 청년을 격려했는데 그가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자 즉석에서 이름을 지어준 적도 있었다. 이처럼 그는 동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자고 항상 결심하고 있었다. 더욱이 모든 행사가 끝난 뒤에도 새벽까지 시간을 할애하여 멤버들에게 보내기 위해 네모진 두꺼운 판종이나 서적에 격려의 글을 썼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서로 마음의 연대를 맺고 싶었던 것이다. 학회는 그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마음과 마음의 결합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이다. 5월 15일 야마모토 시니치는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6일에는 로스앤젤레스 교회의 에티원더에 세워진 묘호사 입불식에 참석했다. 저 멀리 바라다 보이는 샌 게이브리얼 산맥이 잔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하늘은 무척 맑았고 실록의 나무들 사이를 지나는 바람도 아주 상쾌했다. 오전 11시에 시니치가 니타스 법주와 함께 에티원더의 묘호사에 도착하자 대기하던 음악대가 씩씩한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온몸에 기쁨이 충만하여 연주하는 환영 연주였다. 묘사는 외형이 단층 구조였으나 실내로 들어서면 일부가 2층으로 설계된 높은 천장이 특징인 목조 건물이었다. 사원들에는 잔디가 심어져 있고 그 주위에는 언덕과 연못, 소나무 등으로 조경한 일본식 정원도 만들어져 있었다. 포도밭과 오렌지밭이던 토지를 정지하여 잡초 하나까지도 정성 들여 꼼꼼히 뽑아낸 후에 돌을 운반하고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모두 멤버들이 솔선수범하여 한 것이었다. 사원이 생기면 지금처럼 출장, 수계를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지 본조님을 유포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광선 유포가 얼마나 쉬워지겠는가. 멤버들은 그런 희망 가득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용기를 북돋으며 중노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신이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동지들이 땀과 먼지 투성이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매일매일 힘든 작업을 열심히 해준 것이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다. 전날 밤 신이치는 미국의 간부 대표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미국 강포의 흐름이 크게 뻗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멤버들이 환희와 희망에 불타 전진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과 동남아시아에 이어 미국을 총합본부로 만들어 크게 비약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참석자 모두가 대찬성이었다. 그리하여 이 이불식 때에 그 내용이 발표되었다. 인사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선 신이치는 이과에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미국 본부도 제2라운드라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미국 광포도 본문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년 전 처음 미국에 와서 이곳에 최초로 지부가 생겼을 당시에는 멤버 수가 300세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본부가 되어 9개 총 지부의 39 지부로 39 지부로 발전했고 멤버도 약 3만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출발의 포진을 검토한 결과 미국을 총합본부로 하고 서부 본부와 동부 본부 그리고 하와이 본부 이렇게 세 본부로 출발하기로 결정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발표하는 바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환성과 함께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멤버들은 마침내 본격적인 미국 강포의 때가 도래했음을 실감했다. 미국의 동지들은 야마모토 회장이 세계 평화 순방의 첫 발을 새긴 미국이 바로 세계 강포의 선구라는 강한 긍지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총합본부를 결성한다는 발표는 그런 긍지를 결의로 바꾸어 세계 강포의 제2라운드도 미국에서부터라는 투지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실로 미래를 향한 적확한 포석이었다. 더불어서 시네치는 미국의 동지들이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 함께 손을 맞잡고 불법 민주주의 세계를 건설하기를 염원하며 이날의 지도로 가름했다. 이어서 지부 깃발 수여식이 진행된 뒤에 축하회가 개최되었다. 신이치는 축하회가 벌어지는 동안에도 주위의 미국 멤버들과 악수를 나누며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잔디가 펼쳐진 뜰에서 부인부 합창단과 음악대, 고적대가 기쁨에 찬 합창과 연주를 잇따라 발표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달의 사막이나 황성의 달 같은 일본곡 합창은 물론 미국 음악 연주도 포함되어 있었다. 신이치는 합창이나 연주가 끝날 때마다 힘찬 박수를 보내고 연주자들에게 칭찬의 말을 건넸다. 또 음악대 선발 멤버로 구성된 밴드에 아직 이름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트리뷴 밴드라고 명명해 주었다. 여기서 트리뷴은 호민관, 고대 로마에서 군사적인 문제를 처리하거나 시민들을 위하여 일하던 관리를 의미한다. 언제까지나 민중을 지키고 정의와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연주를 계속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어준 이름이었다. 축하회가 끝나자 신이치는 모든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촬영은 몇 차례고 거듭되었다. 멤버들은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모두에게 끊임없이 격려의 말을 건네 신이치의 목은 쉬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아내 미네코는 그런 신이치를 바라보며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마음은 조마조마했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목이 쉴 정도로 멤버들을 계속 격려하는 것이 신이치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미네코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병약하고 결핵으로 고통을 겪어온 신이치는 건강해졌다고는 해도 체력은 아직 약했다. 무리를 하면 반드시 몸에서 열이 나는 등 건강 상태가 몹시 나빠졌다. 그러나 광선유보 이 한 몸 다 바치겠다고 결의한 신이치는 무리의 무리를 거듭했다. 그렇지만 아네라이도 그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미네코는 적어도 시니치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땀을 흘리면 곧바로 수건을 내밀고 갈아입을 옷도 준비해 두었다. 또 긴 여행 기간 동안 그의 식사에도 평소 때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오로지 그의 건강이 나빠지지 않기를 빌며 마음속으로 계속 제목을 불렀다. 미네코의 그런 관심과 배려가 시니치를 얼마나 보호했는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여하튼 신이치는 뼈를 깎는 듯한 심정으로 격려를 거듭했다. 바로 그런 격려가 있었기에 찬란한 혼의 빛남이 있고 벗의 생명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이다. 5월 17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뉴욕으로 갔다. 이번이 네 번째 뉴욕 방문이었다. 그 다음 날인 18일 신이치는 뉴욕 회관에서 열린 근행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신이치는 미국의 간부를 통해 뉴욕에서도 젊은 멤버들이 증가하여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 청년들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었다. 근행에 참석하고자 호텔을 나섰을 때 출입구 근처에 한 일본인 청년이 서 있었다. 현지 간부가 그를 소개했다. 사사하라 유키히코라는 청년입니다. 직업은 댄서입니다. 이번에 자청하여 선생님의 경호를 맡고 싶다기에 맡겼는데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사하라는 약간 긴장된 얼굴로 자신을 소개했다. 사사하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신심을 시작했습니다. 학회와 불법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짙은 눈썹에 늠름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왠지 그의 얼굴에는 괴로운 빛이 스며 있었다. 뭔가 고뇌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직업이 댄서라고 했는데 혹시 인생의 진로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신이치는 이렇게 격려했다. 청년 시절은 누구나 고뇌와 싸우는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고난도 신심을 관철하면 모두 보람된 일이 되고 자기 인생의 재산이 되는 법입니다. 신심이야말로 자신을 빛낼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광선유포를 자신의 사명으로 정하여 당당하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사사라는 눈을 반짝이며 "예!"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그는 그 당시 댄서를 계속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무척 고심하고 있었다. 사사라가 댄서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극장에서 우연히 본 미국 뮤지컬 영화에 매료되어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댄서가 되겠다는 말에 부모님은 맹렬히 반대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대가 심할수록 사사라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하지만 사사라의 한결같은 마음에 지셨는지 결국 부모님도 그가 댄서를 목표로 하는 것을 허락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사라는 대학에 진학하여 연극을 공부했다. 장래의 목표인 뮤지컬 댄서가 되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대학 2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때문에 집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는 대학을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일로 오히려 댄서로 성공하겠다는 그의 결의는 더욱 확고해졌다. 사사라는 빌딩 청소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댄스 교실에 다니며 본격적으로 재즈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의 피나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내에서 유명한 댄서와 그 제자들이 창설한 발레단에 입단하게 되었다. 발레단의 활동 무대는 차츰 넓어졌고 텔레비전에도 출연하게 되었다. 그 무렵 결혼하여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여동생이 미국으로 건너오라고 적극 권유했다. 뮤지컬의 본고장인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꿈은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도항 비용 등을 생각하면 좀처럼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건너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사라가 비용을 융통하여 배편으로 미국으로 출발한 것은 1964년 3월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이미 28세였다. 미국으로 건너온 사사하라는 여동생이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주일을 머문 뒤 뉴욕의 브로드웨이로 갔다. 뉴욕의 타임즈 스퀘어 일대가 통칭 브로드웨이라 불리는 극장가이다. 브로드웨이에는 전 세계에서 온 댄서와 배우, 가수 등이 모여 있었다. 거리는 현란한 네온 사인으로 번쩍거렸고 심야까지 끝없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야말로 불야성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멸하는 네온사인처럼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의 영광과 비의 어둠이 교차하고 있었다. 브로드웨이에서 히트한 뮤지컬은 미국 전체는 물론이고 세계를 석권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왕과 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등이 바로 이곳 브로드웨이에서 천여 공연되어 전 세계에서 크게 히트한 작품이다. 무명 댄서나 배우, 가수라 해도 브로드웨이에서 주역을 맡고 작품이 크게 히트하면 이력 세계적인 톱스타가 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런 만큼 경쟁도 치열하여 부침도 심했다. 사사라는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로 생활비와 레슨비를 충당하며 댄스 학교에서 레슨, 교습을 받기 시작했다. 어렵게 구한 셋집은 욕실과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 한 칸짜리 좁은 아파트였다.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 생활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힘들었다. 뮤지컬의 본고장인 브로드웨이 댄스는 무척 뛰어났다. 사사라는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러나 그 벽은 그의 투지를 더욱 불타게 했다. 그는 어떻게든 그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거듭했다. 그런 그의 춤 동작을 보고 어느 톱 댄서가 자네의 댄스에는 독특한 센스가 있다며 칭찬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기술적인 면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지만 동양인과 서양인의 타고난 육체적인 균형미는 어쩔 수 없었다. 댄스 실력보다 일본인이라는 육체적 핸디캡이 가장 큰 장애로 등장한 것이었다. 육체적인 결점을 기술로 극복하고자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지만 좀처럼 오디션에는 합격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 무렵 일본 음식점에서 일하는 일본계 여자 종업원에게서 우연찮게 불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담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참석자들 모두가 열심히 권유하자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입회하게 되었다. 1966년 2월이었다. 비록 입회는 했지만 처음에 사사라는 학회 활동에 무척 소극적이었다. 그해 8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전미 총회에 이어서 미는 주체로 합창과 연주 그리고 댄스 등의 행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사사라는 행사 관계자에게 댄서로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두말 없이 승낙했다. 많은 관객들이 지켜보는 무대에 서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던 것이다. 그런데 행사 관계자에게 아직 댄서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절친한 동료인 구리야마 다카오미라는 청년에게 행사에 함께 참여하자고 권유했다. 구리야마는 학회가 모체가 되어 창립한 미음이 주최하는 무대라는 말을 듣고 자신도 1960년에 일본에서 입회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구리야마는 비록 입회는 했지만 조직에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 싫어서 일본에서는 회합에 나가자는 권유를 계속 거절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음이 주최하는 공연에 출연하자는 이야기를 듣고는 댄스만 하는 것은 괜찮다며 쾌히 승낙했다. 구리야마도 미국의 뮤지컬 영화에 매료되어 댄서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이였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예술학교에 다닌 뒤 니치게키 댄싱 팀에 들어갔다. 그 팀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신문 등에서도 최고의 기대해주라고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일본을 방문한 미국인 댄서의 매력적인 춤을 접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자신도 댄스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1964년 6월 25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왔던 것이다. 구리야마도 사사하라와 마찬가지로 날마다 아르바이트에 쫓기면서 레슨에 열중해야 하는 고달픈 생활을 하였다. 고생이 심해서인지 얼마 전부터는 위궤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 사사하라에게서 미음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은 것이다. 구리야마와 사사하라는 일본에서부터 댄스를 통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하지만 뉴욕에 와서는 목표가 같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매우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의기투합한 그들은 미음의 무대 준비에 착수했다. 이 공연 준비를 계기로 멤버들과 교류를 시작했고 남자부 회합이나 자담회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그들은 회합에 참석하면서 창가학회 조직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딱딱하지 않고 밝고 희망에 넘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곳에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존귀한 인간의 따뜻함이 있었다. 또 창제를 거듭하면서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불법에 대한 확신도 차츰 깊어지게 되었다. 민음이 주최한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을 즈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학회 활동에 힘쓰게 되었다. 그 사이에 구리야마를 괴롭히던 위궤양도 어느새 씻은 듯이 나아 있었다. 실심을 하면서 그들이 특히 감명을 받은 것은 광선유포란 새로운 인간 문화 창조라는 야마모토 회장의 지도를 들은 일이었다. 그리하여 사사하라와 구리야마는 포교에도 힘을 쏟게 되었다. 미국의 댄서나 뮤지션, 음악가를 만나면 반드시 불법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 무렵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의 확대 정책에 따라 젊은이들 사이에 병역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다. 또 전국 각지에서 반전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어수선한 사회 상황이라 기성사회의 제도나 습관, 가치관을 부정하고 탈사회적 행동을 하며 자기 마음의 충족을 추구하는 히피라 불리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다. 히피들은 대부분 장발에 독특한 복장을 했으며 상습적으로 마리화나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도 많았다. 록 음악, 로큰롤을 사랑하는 뮤지션 중에도 히피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사사하라와 구리야마는 이 히피 젊은이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았다. 사사하라는 그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베트남 전쟁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 사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이탈하여 자신만 마음의 충족을 얻으려는 것은 결국 이기주의이고 현실 도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피가 아니라 현실 사회 속에서 끝까지 투쟁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은 강한 자신을 만들고 더불어 사회도 좋게 만들어서 자신과 타인을 위한 행복을 구축해내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삶입니다. 바로 그 방법을 설하는 것이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입니다. 사사라와 구리야마는 인간혁명을 근본으로 한 나라의 숙명 전환도 가능케 하는 불법의 법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역설했다. 이들의 이런 노력 덕에 히피 젊은이들 중에도 실심을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이피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 신앙으로 진실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았다는 체험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실로 그것은 히피에서 해피로 전환되는 드라마였다. 또 그것은 미국 창각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이 되기도 했다. 사사하라는 열심히 학회 활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꿈인 댄서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조금씩 일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오디션에도 합격했지만 배역은 맡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동양인 배역이 필요한 뮤지컬 오디션에 응모하여 당당히 합격하였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미국인 댄서가 감독에게 항의했다. 이곳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왜 동양인을 씁니까? 리듬감이나 표현력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미국인 댄서를 출연시켜야 뮤지컬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이 등장인물은 동양인이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양인처럼 분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미국 댄서들도 배역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브로드웨이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 댄서의 항의로 결국 감독은 미국인 댄서를 기용했다. 사사라는 분하고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쓰러질 듯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브로드웨이의 밤거리를 걷고 또 걸었다. 불끈진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글썽이는 그의 눈물이 네온사인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후로도 사사라는 계속해서 오디션에 도전했지만 본격적인 뮤지컬 무대에는 서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사사라의 나이도 서른을 넘어서게 되었다. 나이가 들자 점차 체력적인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일본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아직 그의 가슴에는 댄서로서의 꿈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 방황하던 시기에 뉴욕의 호텔에서 야마모토 시니치를 만난 것이다. 시니치, 광선유포를 자신의 사명으로 정하고 당당하게 전진하라! 라는 격려는 사사라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학교 활동을 통해 싹트기 시작한 미국 강포라는 주제가 사사하라의 새로운 인생의 과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사사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열심히 창제를 거듭했다. 그러고 나니 미국 강포라는 크나큰 무대가 가슴 가득히 펼쳐졌고 그곳을 뛰어다니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부여된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